유라시아 대륙의 동남부를 차지하며 태평양을 연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의 다민족 국가 중국. 현재 인구 12억 명으로 세계 첫째, 면적 96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셋째, 그리고 3천년 전에 갑골문을 만들었었던 장관 문명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중국. (1912년) 오랜 세월 대륙을 지배해온 봉건 왕조 정치 체제가 무너지고 1949년에 이르러선 이 땅에 공산 정권이 들어섰다. 그리고 이념 대립에서 시작된 세계의 냉전이 끝난 오늘에 와서는 경제 대국을 목표로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해 용트림을 하고 있는 나라. 베이징 주민들은 가벼운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 중에는 높은 데 올라 깔깔해진 목청을 푸는 것으로 아침 운동을 대신하는 사람들도 있다. 깡깡이 반주까지 받으며 쏟아내는 노인의 시원한 노랫가락, 바로 경극의 창이다. 중국을 여행하면서 만리장성과 경극을 보지 못했다면 중국을 다녀온 것이 아니란 말이 있다. 그만큼 경극은 중국 사람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안겨주는 자랑거리 문화유산이다. 중국 연극은 일찍부터 가무국 형식의 예술로서 발달했다. 특히 배우의 가창을 중시한 중국 연극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에 치중했으며 역사와 민간의 전승한 이야기에서 소재를 얻었다. 수세기에 걸쳐 발달한 중국 연극은 명나라와 청나라에 이르러 당시에 유행했던 다종다양한 음률들에 따라 수많은 지방극을 낳았다. 그 가운데 하나인 베이징 지방의 연극은 시피강의 음률과 어랑강의 음률이 한데 결합해 탄생한 음악극 형식의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시피강은 산시성이나 싼시성에서 유래한 곡조로 품격상 낭랑하고 역동적이며 경쾌한 특징을 보여 기쁘거나 활기찬 장면에서 주로 쓰인다. 얼황강은 안의성과 후베이성에서 발달해 장시성의 일부 지역까지 퍼져나간 곡조인데 다소 처지고 느리며 단아하고 장중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엄숙하거나 슬픈 감정을 강조하는 장면에서 흔히 쓰인다. 시피와 어랑의 음률이 결합한 피황강이 베이징에서 하나의 지방극 형태로 자리 잡게 된 시기를 학자들은 1790년으로 본다. 그때 청나라 수도인 베이징에선 천룽 황제의 8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여러 지방에서 올라온 극단들이 연극 잔치를 베풀었다. 그때 안우이성에서 올라온 싼칭판을 비롯한 네 지방극단은 공연이 끝나고도 베이징에 남아 궁중 행사에 참여하는 등 계속 활동을 했다. 당시 베이징에는 훈추를 비롯해 세 극단이 있었는데 마침 이들의 공연에 실증을 느끼고 있던 베이징 사람들은 대중 이야기를 대중말로 전하는 피황 연극에 매료됐다. 지방에서 올라온 극단들은 베이징의 기존 극단들로부터 장점을 취하고 상호 교류하면서 급속한 발전을 했고 종래는 베이징에 정착하게 된다.
이후 경극은 집권자들의 후원에 힘입어 더욱 발전한다. 극단들은 황제의 행궁에서 연극을 했고 저자거리에다간 차를 마시며 연극을 감상할 수 있는 찰러우라는 전용 극장을 갖추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주로 다뤄온 권력투쟁이나 무술극 소재에서 벗어나 여자 역할이 돋보이는 애정물을 상연해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이때까진 남자 배우가 여자 배역을 맡아왔는데 그 가운데 메이란 팡은 노래와 춤 등 모든 연기에 능한 불세출의 배우로서 경극의 전성기를 한껏 빛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은 중일전쟁 동안 일시 움츠러들었던 경극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경극계의 인물과 극본, 제도가 국가 통제 아래 개량되고 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다. 극장 설비가 나아지고 의상과 소품이 화려해졌으며 극의 규모도 커졌다. (1966년) 사회주의 문화 대혁명의 돌풍이 불며 경극은 현대화란 이름으로 또 한 번 시련과 변화를 겪는다. 의상이 현대화되고 서양 악기도 도입됐으며 종래의 극본이 정치적인 내용으로 대폭 수정되거나 계급투쟁 같은 소재로 제한됐다. (10년에) 걸친 문화혁명이 끝나자 경극은 다시금 전성기 때의 전통을 대부분 회복했다. 극의 표현 방법이나 연기, 소도구, 분장법 등이 일제침략 이전의 양식으로 되돌아갔다. 오늘날 관객은 그 시절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중국 전역에선 다양한 소재의 경극이 자유롭게 무대에 올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경극의 극본은 최소한 1,400여 편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대에 자주 오르는 극본은 그리 많지가 않고 내용도 대개는 관객들이 잘 아는 얘기만을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관객들이 낯선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단 이미 친숙한 얘기를 이름난 연기자들이 어떤 동작과 노래 그리고 무에 솜씨려서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는지에 더 큰 관심과 흥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창 전성기 땐 경극인을 양성하는 성인교육기관이 베이징에 100여 군데에 이르고 어린이를 상대로 한 전문 학교만도 수십 군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학교가 전설 같은 명성만을 남긴 채 자취를 감췄다. 그 대신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경극 학교가 베이징에 3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무대 위 3분을 위해 무대 아래서 10년을 훈련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내일의 경극인을 키워내고 있는 중국 희곡학원 중등부속학교는 반세기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전국에서 모여든 학생들은 각자 희망에 따라 연기학부, 음악학부, 무대미술학부로 나누어 각기 7년, 6년, 3년을 공부하는데 배우 지망생이라면 8살의 어린 나이로도 이 학교의 학생이 될 수 있다. 我们招生的时候的要求呢，可以用从表演为例，有这么5句话，叫做五官端正、嗓音洪亮、四肢匀称、弹跳力好、模仿力强，这就是我们的基本要求。 小女孩，你叫什么名字？我叫郑月。
今年10岁。 전국 병원이 재밌어? 你现在写经济感到很有趣吗？对。 정말 희망이 뭐지? 我想，把京剧终归是中国的一个国粹，我想把京剧这个国粹弘扬起来。我就是以后就是发扬京剧吧。 와, 한 대목 짤막한 거 참 할 수 있는 것만 해보라고. 你看你能不能唱一段那个京剧的一个片段？唱一个，随便唱一个。听吧，奶奶说红当，言语不多。 道理山外山陌，爹爹表叔，不怕担风险。谢谢。 경극의 꿈나무들에겐 가끔 그동안 닦은 기장을 외부 사람들에게 선보일 기회가 있는데 그들은 여기서 크게 고무된다. 외장 공사로 일시 휴관하고 있는 한 극장의 어두컴컴한 무대 위에선 200년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전통 연극 경극의 후계자들이 영광스러운 선배들의 뒤를 잇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경극인을 양성하는 전문 대학인 중국 희곡학원의 4학년 졸업반 학생들인데 매년 한 차례씩 있는 졸업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무대 연습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하나뿐인 경극 전문 대학. 1950년에 세워져 그동안 수많은 경극인들을 배출했다. 중국 희곡학원을 방문하면 중국에 온 것 같고 중국 영화학원을 방문하면 서양에 온 것 같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곳. 그래서인지 이 학교 학생들은 중국 무형문화재의 전수자란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꽉 차 있다. 4년제인 이 대학의 전체 학생 수는 300여 명이고 연출학부, 연기학부, 극문학부, 음악학부, 무형미술학부 등 5개의 전공 과목을 두고 있다. 경극에는 4가지 기본 연기술이 있는데 훌륭한 배우라면 이 4가지를 모두 통달해야 한다. 그 첫째가 노래, 다시 말해 창이다. 능숙한 창은 경극 배우의 필수 조건으로 옛날에는 경극을 가리켜 보는 극이 아니라 듣는 극이라고 할 정도로 연기자의 실력을 판가름하는 연기 중의 연기다. 대사는 운율 부분과 베이징 방언 부분으로 나눈다. 둘 다 베이징 말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운율 부분은 남방의 억양이 있어 일반적으로 사극이나 장막 비극에서 주로 쓰고 베이징 방언은 베이징의 일상 언어에 가까워서 민중 희가극에서 주로 쓴다. 경극 배우의 동작은 모두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양식화되어 있다. 따라서 눈놀림이나 손놀림, 걸음걸이도 역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모두 규칙이 있고 타악의 반주에 맞춰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무예는 경극이 무술극의 목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겨난 일종의 고개적인 연기라고 할 수 있다. 맨손이거나 또는 칼, 창 등 여러 가지 병기를 사용하는데 이런 연기는 정확성, 신속성, 역동성, 세련성 등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무예 연기 장면에서 반주 음악은 오로지 타악기로만 한다. 딱딱이 바는 극 진행 속도를 조절해주는 경극 반주악기의 기본이다. 그런데 때로 다른 악기들의 소리가 너무 커서 악사들이 딱딱이 소리를 놓칠 수가 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작은 북 샤오구를 쓴다. 중국의 바이올린이라고도 부르는 이 악기는 징후라고 하며 성악 반주에 가장 효과적으로 쓴다. 얼후라고 하는 이 악기 역시 성악 반주형이고 징후보다 낮은 음계로 징후를 도와 소리를 낸다. 보름달을 닮았다고 해서 외친이라 부르는 이 악기 또한 성악 반주형으로 징후를 보조하는 뜯는 악기다. 마침내 중국 희곡학원 졸업반 학생들의 졸업 공연 날이 왔다. 학생들의 친구와 가족, 친지, 그리고 스승과 선배 경극인들이 초대됐다. 이들은 이제 막 직업 경극인으로 발돋움하려는 졸업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시작 1시간 전부터 모여들며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객석이 일찌감치 성황을 이루고 있는 동안 무대 뒤에서는 연기자들의 분장에 여념이 없다. 화려하고 섬세한 분장. 그러나 일반 연극이나 영화 작업에서 보듯이 분장사가 따로 있지를 않다. 경극 배우는 아무리 고명한 배우라 해도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분장을 한다. 그러나 의상을 입는 일만큼은 배우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 배역에 따라선 의상의 무게가 수 킬로그램에 달하고 갖춰야 하는 장신구도 적지 않아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다. 드디어 막이 올랐다.
关汉卿的这个名著吧，写的窦娥冤，他本身就是说控诉社会的，就当时写当时社会的那种黑暗的，就写这个一个弱女子哈，就是说那么被冤枉了，他是借助这个弱女子来就是写他当时社会的那个阴暗的一面。但是作为这个悲剧能写的这么震撼，那么有震撼力哈，我感觉我非常喜欢这个戏，所以当时学校安排我来排练呢，我就很投入的，就是参加到创作中去了。我觉得呢，这一出戏呢，我们在改编的时候呢，给他前面加了一个送饭，就是他的蔡婆婆给媳妇去探监送饭。这一出呢，就是加重了他婆媳之间那种感情，加深了这一部分的戏。我想成为一个京剧，因为我很年轻，我想成为一个京剧界的好演员，一个能拿中国最高京剧奖的艺术奖的一个演员。我想我今年只有21岁，那么我估计我奋斗几年我会实现我的愿望。我毕业以后分北京京剧院青年团，是新成立的一团。 북경 경극원과 중국 경극원은 대학에서 경극을 수련한 학생들이 졸업 후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다. 1956년에 설립한 북경 경극원은 현재 수도 베이징을 주 영역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극의 종류와 배우들의 성향에 따라 5개 극단을 두고 있다. 이곳에 소속한 단원들은 400명의 배우를 포함해 모두 700여 명에 이른다. 来源，个人的收入来说，应该说跟国家的总体是一致的。我们个人收入应该说和中国的现状都是属于发展中国家、第三世界。当然呢，从收入来说呢，我们的住房来说还是得到照顾的，并不像国外那样完全。现在中国还没有过渡到完全凭工资来买房子。 我呢是政府特殊照顾的住房，那么家里呢孩子也工作，太太也工作，生活嘛还是蛮不错的啊。中国的物价嘛目前也是还比较便宜的。 1955년 중국 정부가 직속 기관으로 설립한 중국 경극원은 북경 경극원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경극 단체다. 배우의 나이에 따라 나눈 중년 극단 2개와 청년 극단 1개를 두고 있고 전체 단원 수는 400명이 넘는다. "这个春草场的演那花旦呢，这要分这个人物。这个人物呢，要看这个人物呢是，就拿这春草来说吧，她是一个相府的丫头。 경극의 배역은 크게 성, 단, 징, 초 4가지로 나눈다. 전통적으로는 한 배우가 여러 배역을 맡지 않고 일생 동안 하나의 배역만을 연기하며 여자 역인 단의 배역도 원래는 남자가 해왔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관례들이 없어졌다. 남자 배역을 통틀어 썽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젊은 남자 역을 샤오썽이라고 부른다. 나이가 들어 수염을 단 남자 역을 라오썽이라 한다. 대개 근엄한 사람, 위정자, 관리, 학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체적으로 뛰어나고 능숙한 무예 솜씨가 필요한 남자 역을 우썽이라 하는데 그 가운데 나이가 젊은 무인이나 싸움꾼을 우샤오썽이라고 한다. 한 무리의 병사나 하인들을 룽타오라 부른다. 조역들이다. 좋은 부인, 정숙한 아내 또는 효성스러운 딸의 배역을 칭이라고 하며 우아하게 행동하고 능숙한 창솜씨를 갖춰야 한다. 활달하고 때로는 교태스러운 여자 역을 화단이라고 하는데 애정물의 주인공일 때가 많다. 무언가 암시하는 듯한 눈 연기와 생기에 찬 얼굴 표정이 특징이다. 무술을 하는 여자 역을 우단이라고 한다.
날카로운 눈을 가졌으면서도 아름다우며 행동이 발랄하다. 나이 든 여자 역을 라오단이라고 하는데 분장을 하지 않으며 사실적인 연기를 한다. 얼굴에 무섭도록 현란하고 복잡한 분장을 하는 배역을 진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장은 오직 상징적일 뿐 현실감은 없다. 희극 배우인 어릿광대를 초우라고 부른다. 눈과 코 주위에 흰색 분칠을 하고 베이징 표준말을 쓰며 종종 즉흥 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맡는데 중년의 여자가 맡을 때도 있다. 전설적인 경극 배우 메이란팡. 그는 중국의 자존심이고 세계에 중국의 전통 예술을 소개한 경극의 달인이다. 梅兰芳纪念馆的愿望呢，是1950年梅兰芳先生从上海搬到北京以后，一直在此居住，从这里度过了他最后10年的这个生活，就是从1950年到1961年。 반세기 이상 경극계는 여자 역의 화신으로 메이란팡이란 한 남자 배우를 가질 수 있는 행운이 있었다. 노래하는 역할인 칭이 배우로 출발한 메이란팡은 이후 수줍은 처녀 역이든 활달한 여자 역이든 여인 무사 역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출연해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이미 국가적인 명성을 얻었고 일본, 미국, 소련 등지를 순회 공연했다. 메이란팡은 1894년 경극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 메이 차오링은 유명한 여역 배우로서 퉁광 시절의 열세 명인 중 한 분이었다. 아버지 메이 주펀 역시 재능 있는 배우였으며 자신은 10살 때부터 무대에 섰고 그의 4자녀 가운데 막내 아들이 현재 아버지 뒤를 이어 단의 배우가 됐는데 이로써 메이 씨 일가는 4대에 걸쳐 여자 배역만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 연극 사상 특이한 배우 집안이 됐다. 直到1961年我父亲去世，所以我在梅剧团的这个10几年。 这个光景吧，我对我父亲的印象就是他对艺术非常认真，不断的在创新，不断的在改革，不断的在梅派艺术的再次的那个就是再创造，这个付出很多的这个心血。他继承了老一辈的老前辈艺术的这个精华以后，到他这一代，他又把它重新往前推了一步。 从演唱、从化妆、从服装、从音乐、舞蹈各方面，他都推陈出新，所以他创造了梅派艺术，为世界上所公认。那么就是说，世界3大体系，那个斯丹尼斯拉夫斯基，还有德国的布莱希特，还有我父亲的梅兰芳表演艺术体系。我对他是非常怀念，因为我曾经也在梅剧团。 当过演员，经常和我父亲同台。我们也曾经和我的父亲在1959年。 아무리 훌륭한 경극 배우라 하더라도 재능을 발휘할 무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재 중국에는 경극만을 전문으로 상연하는 많은 극장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 쩡이치는 300여 년 전에 지어진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으로 지금도 매일 저녁 일반 관객을 상대로 경극을 공연한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차를 마시며 연극을 감상하는 전통 찰로우 형식의 객석과 고풍스런 무대가 인상적이다. 나라님이 쓰던 꿍왕푸 별장에도 어김없이 경극 극장이 있다. 지금도 매일 공연이 있고 관객도 끊이지 않는다. (20세기) 초에 지었지만 현존하는 경극 극장들 가운데서 원형과 특색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텐진시에 소재한 광둥회관. 현재는 보수하느라 잠시 휴관하고 있다.
这个戏楼建筑啊非常有特色，它是2层建筑结构。楼下呢，现在大家看到的呢，下边就是普通的茶座。咱们戏台的正前方呢，这是正包厢，两侧呢是侧包厢。这个戏曲舞台呢，它是伸出式戏曲舞台，是中国非常传统的戏曲舞台。不需要布景，不需要这样的话，这个舞台呢和观众的距离比较近。 그 밖에도 중국의 수도이자 경극의 요람지인 베이징에는 경극 전용 극장이 많이 있다. 경극은 사실주의 연극에서 볼 수 있는 무대 장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배우의 연기와 관객의 상상력을 제한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들의 연기 또한 매우 상징적이다. 경극이 양식화된 상징 연출을 하게 된 배경은 중국 사람들의 고전 철학인 도교 사상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유무상생의 원리, 다시 말해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라는 도교 사상은
중국인 관객으로 하여금 경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노를 들고 있을 때 그 배역은 지금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연상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이다. 경극에서 무대 장치가 거의 생략되는 대신 오히려 더욱 강조되고 중하게 다뤄지는 것은 의상과 일부 소품이다. 이러한 것들은 북경에 있는 한 전문 제작소가 만들어 제공한다. 화려하고 섬세한 경극의 의상은 시대적인 고증을 거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술적 관점에서 창안된 것이다. 그러나 디자인만큼은 엄격한 법이 있어 전통극에서는 함부로 개조할 수가 없다. 화려한 의상이 오히려 초라해 보일 만큼 얼굴 분장에 치중하는 배역이 있다. 일컬어 징배역인데 이들은 자신의 얼굴과 이마에 혼란스러울 정도로 복잡하게 채색을 하고 박쥐, 제비날개, 나비날개 같은 도안으로 얼굴을 그린다. 이것을 렌프라고 하는데 다른 배역의 배우들이 하는 화장, 다시 말해 오직 예쁘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일반 분장과는 성질이 아주 다르다. 中国的京剧脸谱从色彩上 大致分成10几种，今天呢，主要向各位说一说其中主要的几种。先说这红色，红色首先它就是代表这人勇猛耿直、赤胆忠心；黄色就是代表比较勇猛；蓝色就是代表粗犷、猛烈、有心计；白色内蕴的心。 油白并不见得这个人大奸大恶，只是他的性格比较暴躁。这黑色表示人的性格比较憨直、孔武有力，多是粗犷鲁莽，但是呢，他心地比较善良。 따라서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이나 훌륭한 성품의 주인공은 반드시 빨간 색조를 바탕으로 한 렌프를 얼굴에 그린다. 이렇게 빨간색이 높은 대접을 받는 이유는 중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빨간색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다. 나라꽃도 빨갛고 나라 깃발도 빨간색이다. 그래서 징 배우가 아닌 성, 단의 배우들이 일반 분장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빨간색을 쓴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주요 배역들의 램프만 보아도 그들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한 장의 램프화 속에 인간의 허다한 이야기를 그려넣는 화가가 있다. 자신의 그림 한 장을 보면 경극 한 장면을 보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주장한다. 경극이 많은 중국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기념품 상가의 매장에서 쉽게 알 수가 있다. 경극 배우로 분장한 모델들이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경극의 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노래방 방식의 CD 음반도 중국 사람들에겐 인기가 높다. 京剧演员嘛，京剧它是我们中国的国粹嘛，是我们中华文化和艺术的象征嘛，但希望再发展嘛。我喜欢京剧那种京味儿，它体现老百姓的那种京味儿，我非常喜欢，它那个韵味十足，给我一种就那种说不上来那种感受，非常吸引我。京剧几乎所有的这个行当 和这个所有的流派我们都喜欢，但是呢，对这个就是说比较喜欢的就是这个花脸和老生。
극장을 찾는 다양한 경극 관객들. 그러나 그 숫자는 근래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 관객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경극의 현실이 결코 자만에 빠질 만큼 여유롭지가 않다는 것을 뜻한다. 现在年轻人都喜欢流行什么的音乐什么的，京剧觉得哪一辈什么的，反正就是说不上怎么不喜欢吧。因为我是出生在70年代的人，对这门艺术不大了解，也不爱好。我觉得这门艺术就是说，比较适合于老年人，对。 没有那些现代的歌曲的什么电视刺激或者扣人心弦，但是现在我是不喜欢，也许我将来10年、20年以后，也许就会喜欢的。 많은 젊은이들이 경극을 좋아하지 않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알아듣기 힘든 노랫말 때문이다. 극장 공연이든 텔레비전의 녹화 방송이든 간에 경극 배우가 창을 연기할 땐 노랫말을 자막으로 따로 보여준다. 그것은 경극의 노랫말이 요즘은 쓰지 않는 고대어인데다가 남방 사람들의 억양까지도 그대로 남아있어 현대 베이징말을 쓰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在年轻人呢，因为他接受这些文化知识啊不是很多，就拿这个西洋这个音乐，这些这个戏剧音乐来说吧，那些高雅的，年轻人也不一定都欣赏得了。比如说交响乐。 交响乐呢，在中国年轻人里边呢，也是欣赏的不多，因为什么？没有培养，他不知道，应该把这些规律告诉他们，他们才能欣赏。京剧也是这样的。 경극을 좋아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발길을 극장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경극인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선 가능성은 있다. 我们现在就是提倡这个振兴京剧啊，振兴就也采取了很多措施，从戏曲教育啊，从剧目的选择呀，从这个导演的处理呀等等方面也都在什么。但是我认为呢，有一个重要的需要改革的问题呢，关键是反映现代生活，是吧？因为古典这个做戏曲是反映这个古代大部分剧目啊都是反映古代生活的，它反映封建社会的。 至于说社会主义的现代生活呢，它反映起来有困难，啊，如何用戏曲城市创造戏剧新的城市，反映现代生活，这是我们京剧或者中国戏曲一个亟待解决的问题。这个问题解决不好的话，戏曲的振兴将很慢。 현대 생활을 크게 반영하기 위한 시도가 일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화민국 시기에 잠시 나타났던 문명극이나 1930년대에 일어났던 극개량 운동은 지금 정부가 1950년대부터 적극 성원하기 시작한 현대극의 씨앗이 됐다. 현대 생활을 반영하는 현대 경극은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는 상당히 성공한 연극도 있다.创作一些新编的戏里头，要看什么时代的，比如说是，还要看创作者们他的艺术追求。比如同样是演春秋战国的故事的戏，可以完全用传统的那种，阅地苏陈的表现手法来演它，也可以啊，比如说这一群创作者们，包括编剧、导演、演员、音乐、作曲、舞台美术，他也可以呢。 这个借鉴歌舞啊、话剧啊、电影啊，甚至于国外的歌剧啊来表现。但是呢，借鉴，整体上它还是京剧的风格。那么什么是京剧的风格？就是说，京剧的唱腔，这个唱中念打的综合的表现手段，这个呢，它是不能脱离的。
경극의 미래는 밝다. 무엇보다도 많은 중국 사람이 사랑하고 있고 이 세계에 종사하고 있는 경극인들의 자부심 또한 크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프로그램이 돼버린 중국 텔레비전 방송국들의 경극 방송과 정부 당국이 기울이는 국가 차원의 지원도 다른 나라에선 쉽게 볼 수 없는 현상이다. 我就感觉这个，我说是将来的京剧是不是要走向这个国外了？这个特别有市场。我们在香港、台湾演出呀，香港演出那红的呀不得了，爱看呐。那有些人说我在电视上光看我不过瘾呐，我就得要去买票到现场剧场去看呐。It's very nice. It's very diversified. There is music and acrobatics, and it was very pleasant. Yes, I like it also, and I was very surprised because there was acrobatics, and I don't know about that. It was very, very interesting. 중국인에겐 국국이나 다름없는 경극. 국가에서 국보의 하나로 지정한 까닭도 이것이 중국의 전통 예술을 대표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경극을 사랑하는 까닭도 마찬가지다.